오늘은 한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눈앞에 펼쳐진 사물의 모양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만든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18페이지를 볼까요? 18페이지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상형자라는 겁니다. 이 상형자는 사물의 모양을 간략하게 만든 건데요. 이 상자가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 상자인데 이 코끼리 상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 다른 글자도 한자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글자는 하나지만 뜻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코끼리 상자는 모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요. 형자 역시 모양 형자예요. 그래서 상형이란 이 말 자체가 벌써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모양을 특징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기두자입니다. 기두자는 이제 새 날개 깃이죠. 날개 깃인데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이 날개의 깃의 특징을 이렇게 잡아낸 거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만든 글자가 요 깃우자라는 겁니다. 깃우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는 이제 화살 시자인데요. 원래 화살의 모습이 보이죠. 이 원래 화살의 모습에서 간략하게 해서 지금의 화살 시자가 된 겁니다. 이 세 번째 보면은 이제 벼화자인데요. 벼화자는 요 머리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의 특징을 잡아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해서 지금의 벼화자가 된 것이고요. 세 개 글자가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 글자라는 것은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의 안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모양은 그렇죠. 유사점이 많이 있죠. 거북 기자를 보면요. 근데 요 거북 기자 같은 거 보면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거북이를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거북 기자입니다. 거북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거북 기자. 글자들이 참 어렵죠. 아마 뭐 해일자나 다룰자나 나무목자나 뭐 이런 그 글자를 생각했을 텐데 그런 글자들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거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중학교 수준이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한자들이 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바로 상형자에 해당하고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조금 전에 봤던 상자예요. 코끼리 상자. 근데 코끼리 상자를 이제 보면은 전혀 코끼리를 닮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끼리 상자 코끼리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코끼리를 왼쪽으로 90도 기울이면 이 상자를 90도 기울여 코끼리 그렇게 서 있지는 않잖아요. 코끼리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옆으로 서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죠. 코끼리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옆으로 서 있는 코끼리 모습은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90도 오른쪽으로 회전시킨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아하 코끼리를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코끼리 상자는 또 다른 뜻으로 모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단계 사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상형자예요. 그래서 근데 상형자에는 한계가 있죠. 이 눈앞에 보이는 건 한계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글자들은 또 이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추상적인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숫자 1, 2, 3, 4, 5, 6, 7 뭐 이런 거 그리고 위, 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추상적인 사실은 어떻게 글자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지사자라는 겁니다. 지사자는 주로 이제 뭐 숫자나 위치에 관련된 글자들인데요. 글자를 보게 되면 일단 지사자의 뜻을 보면 지자가 가리킬 지자예요. 가리키다. 가리킬 지자고요. 사자가 일사자예요. 일사자. 가리킬지 일사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이 이 사자는 일사자인데 사실의 준말로 보고요. 사실을 가리킨다. 어떤 사실이냐?
추상적인 사실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서 어떤 추상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실제로 보면 우리 책을 볼까요? 책을 보면 첫 번째 윗상자죠. 이 윗상자, 위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준선을 긋고 기준선 위에다 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선으로 변화해서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거 윗상자고 이런 것을 우리는 지사자라고 해요. 그럼 아래 하자는 마찬가지죠. 기준선을 긋고 아래에다 점을 찍게 되죠. 아래에 점을 찍었고 이 점이 선으로 변하고 멋있게 이렇게 아래 하자가 된 거죠. 근본문자도 근본문자 이거 뭐냐면은 나무 목자죠, 그죠? 나무예요. 나무의 뿌리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점이 선으로 변화하면서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끝말자죠. 끝말자는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자의 끝에다가 점을 찍게 됩니다. 점을 찍고 이 점이 선으로 변화한 것이 바로 끝말자예요. 그렇죠? 자, 책에 교과서는 없지만, 자, 그럼 가운데 중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가운데 중자. 이 가운데 중자는 어떤 가운데가 있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쉬운 기준은 뭐냐면 동그라미 원이에요. 그러면 원 가운데다가 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 가운데다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고 이 점이 선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원이 네모로 변하게 돼요. 한자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그라미는 새기려면 힘들기 때문에 전부 직선화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없고 네모는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네모로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점이 선으로 바뀌면서 가운데 중자가 된 거죠. 이 글자들은 보면 상하, 본말, 중 굉장히 쉬운 글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중학교 수준인데 여기는 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느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지사자는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용 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형자와 지사자 두 가지 방법에서 한자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글자는 또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글자를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글자를 합치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회의자라는 겁니다. 회의자는 뭐냐면은 모을 해자예요. 글자를 한번 볼까요? 모을 해자입니다. 모을 해자입니다. 그리고 의자가 바로 뜻의자예요. 뜻의자. 그럼 모을회 뜻의 딱 해석을 해보면 뜻을 모았다. 이렇게 된 거죠. 뜻을 모은 글자다. 바로 두 글자의 뜻과 뜻을 합쳐서 만든 글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책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이제 19페이지인데요. 1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자, 실례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글자는 두 글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위에는 불조자, 맞죠? 불조자고, 밑에는 밭전자예요. 밭전자인데, 지금 이 글자는 뜻과 뜻을 합쳤다 그랬어요. 요 위에 글자의 뜻은 풀, 요 밑에 글자의 뜻은 밭, 그죠? 밭과 풀, 이 두 개 뜻을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뭐겠어요? 밭과 풀, 바로 밭 위에 나온 풀, 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싹, 묘자가 됩니다. 싹묘. 그래서 이렇게 만든 글자를 회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위에는 작을 소자고 밑에는 큰 대자예요. 그러면 밑에 크다라는 뜻과 위에 작다, 크다, 작다. 위치는 밑에는 크고 밑에는 작다. 이 두 개의 뜻을 합쳐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밑에는 큰데 위는 좀 해놨다. 밑에는 큰데 위는 작다. 딱 모양을 그리면 그게 삼각형 되죠. 뾰족한 삼각형. 그래서 이게 바로 뾰족할 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첨단 기술 때 첨예하다 이렇게 쓰는 뾰족할 첨자입니다. 역시 두 글자의 뜻을 합쳐서 만든 글자입니다.
세 번째 글자를 볼까요? 세 번째 글자는 왼쪽에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고 오른쪽에는 도끼건자예요. 도끼건. 그럼 나무라는 뜻하고 도끼라는 뜻이죠. 나무라는 뜻과 도끼라는 뜻 두 개를 합쳐서 나무, 도끼. 나무, 도끼. 그럼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 그래서 쪼갤 석자가 됩니다. 분석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쪼갤 석자죠. 역시 뜻과 뜻을 더해서 만든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글자 볼까요? 네 번째 글자는 설립자죠. 설립자, 서다, 똑같은 글자가 두 개 있어요. 서다. 자, 서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네. 해서 여기 바로 나란히 병자라고 합니다. 나란히 병자. 뒤에 또 다음에 나오겠지만 우리 병렬 할 때 쓰는데요. 우리 뭐 건전지 연결 방식, 뭐 정렬 병렬 할 때 쓰기도 해요. 나란히 병자죠. 나란히 병자. 그래서 나란히 병자라고 합니다. 두 개 다 뜻을 합쳐서 서다. 나란히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 이외에 또 하나 볼까요? 교과서 이외에 보게 되면은 요 글자인데요. 어느 학생도 있겠지만은 한번 맞춰볼까요? 위에는 물이에요. 밑에는 밭이죠. 위에는 물, 밑에는 밭. 어떻게 보면은 밭 위에 물, 밭 위에 물. 뭘까요? 밭 위에 물? 바로 그렇죠. 논이에요. 이게 바로 논답자라고 하는 겁니다. 논답자. 들어봤죠? 논답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글자의 뜻이죠. 뜻과 뜻을 합쳐서 만든 글자를 우리는 회의자다. 회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글자가 바로 이 형성자라는 겁니다. 형성자. 이 형성자라는 것은 역시 기존에 있는 두 개의 글자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건데 회의자는 뜻과 뜻을 합친 거라고 했죠. 뜻과 뜻을 합친 거라고 했는데 이 형성자는 하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형성의 핵심은 소리성자입니다. 소리성자. 아까는 뜻과 뜻을 합쳤지만 이제는 얘는 한 글자는 음이에요. 소리. 또 한 글자는 음이고 하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는 뜻, 한 글자는 소리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새로운 글자는 그렇죠? 소리는 이 소리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우리 책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요. 첫 번째 우리 책을 보면 이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뭐냐면 위에가 보면 비우자예요. 비우자고 밑에 있는 글자가 법령자죠. 우리 법령할 때 쓰는 거. 혹은 다이금령자라고도 하는데요. 하여튼 위에 있는 이 비우자는 뜻이죠. 비라는 뜻. 그리고 밑에 있는 영자는 소리예요. 요거는 소리, 요건 뜻이죠. 뜻과 소리를 합쳐서 만든 새로운 이 글자는 소리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소리는 영자 그대로 갖고 가고 뜻은 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비와 관련되어 비. 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네. 이래가지고 이게 떨어질 영자가 됩니다. 떨어질 영자. 그렇죠? 떨어질 영자. 이 영자는 또 다른 뜻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 아라비아 숫자 보면은 1, 2, 3, 4 보면 0이 있잖아요. 0 할 때도 이 영자를 씁니다. 숫자가 다 떨어져 봐요. 제일 바닥에 가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 0을 나타내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은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원리를 신경 쓰면서 보도록 합니다. 이 비라는 것은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영자는 소리만 제공을 해서 두 개 합쳐서 떨어질 영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 볼까요? 두 번째 글자는 왼쪽에는 나무 목자예요. 오른쪽에는 옛곡, 옛날 고자죠. 옛날 고자고요. 그러면 이 두 글자는 어떻게 합쳐졌느냐? 왼쪽에 나무가 뜻이 되어요. 뜻을 제공하고 오른쪽에 있는 고는 음을 합친 거죠. 그러면 얘가 음을 합쳤으니까 이 새로운 글자의 음을 그대로 갖고 가서 고자가 돼요. 고자가 되고 뜻은 뭐가 되느냐? 나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나무.
나무 관리도 많지만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아마 그때 이 글자를 만들 때 뭐 가뭄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무가 말랐다. 그래서 이게 말을 고자, 뭐 시들 고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뜻이고 나무가 뜻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고자가 소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 글자를 볼까요? 세 번째 글자 보면은 자, 왼쪽이 물숫자죠. 물숫자야 이제 부수의 변형인데요. 부수 물숫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이렇게 점 3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숫자가 돼요. 물숫자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읍슬막자라고 해요. 읍슬막자라고 합니다. 읍슬막자인데 그럼 이거는 왼쪽에 물이 뜻을 오른쪽에 있는 막자가 음을 이렇게 두 글자가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이 글자는 당연히 소리는 막자가 되죠. 얘가 소리니까요. 그럼 뜻은 뭐냐? 물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죠. 물과.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그렇죠? 바다 가볼까요? 바다 턱없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넓을 막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넓을 막자가 됩니다. 자, 네 번째 글자 볼까요? 네 번째 글자를 보게 되면은 왼쪽에는 쇠금자입니다. 쇠금자고 오른쪽에는 마침내 경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그럼 뭐냐면은 왼쪽의 쇠금자가 뜻이에요. 뜻을 하고 오른쪽 경자가 소리를 담은 거죠. 그러면 만들어진 이 두 글자를 합쳐서 만든 새로운 글자는 음은 경자 그대로 갖고 옵니다. 경자 그대로 갖고 오고 뜻은 뭐냐? 쇠와 관련돼 쇠와 관련돼 있는데 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글자 만든 사람은 이거를 이제 거울 그래서 거울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거울 경자가 되는데 거울하고 무슨 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거울을 보면요. 원시 거울은 청동이 있어요. 청동, 뭐 푸른 구리였거든요. 또 청동도 금속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 쇠금자와 관련된 그죠?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이거는 거울 경자라고 하자. 여기 글자가 거울 경자가 된 거죠. 요 교과서에 있는 4개 글자고요. 교과서 이외에 또 하나 더 보면은 이제 요 글자인데요. 참 많이 보는 글자인데요. 왼쪽에 이 구자예요. 이제 구자고 오른쪽에 흑토자입니다. 이 두 개 글자를 합친 건데요. 이 두 개 글자를 합쳤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 왼쪽에는 뜻이에요. 입이 뜻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토가 소리를 그렇게 해서 합쳐진 이 글자는 토할 토자예요. 토하다. 입, 그죠? 그렇잖아요. 토하다. 입으로 토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토는 소리를 대했어요. 요게 토할 토자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형성자가 이 한자에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 형성자 원리만 알면 한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상형자와 지사자 뭐 있긴 있지만요.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은 형성자를 이해하는데 집중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강의 2에 보면은 밑에 보충 자료를 올려놨는데 그 보충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보면은 한자의 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남은 시간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